네, 장재현 감독의 파묘가 올해 첫 1000만 영화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국내 스타들의 동영문 역할을 했던 대학로 소극장 학전이 33년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주 문화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영화 파묘. 어제 누적 관객 수 900만 명을 넘기면서 지금 1000만 명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다음 주 주말쯤에 이제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봉 24일째 9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어제 16일 하루 동안 34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서울의 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빠르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는데 이번 주에는 3일 빠른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개학을 하고 개강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3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2일 날 파묘가 이제 개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33일 정도의 이제 흥행을 달성한다 그러면은 늦어도 한 25일 정도에는 1000만을 돌파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루에도 한 30여만 명 정도 이렇게 동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이제 약간 좀 관객들이 덜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일주일 정도 봐야 된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1000만 영화 서울의 봄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누적 관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파묘의 또 흥행세를 꺾을 만한 다른 어떤 대작도 없어서 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컬트 장르라고 하죠. 오래된 묘를 파헤치면서 겪는 이 영화인데 이미 지금 최고 흥행작으로 자리 잡았고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토록 사랑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는 뭐 항일 코드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런 항일 코드 때문에 보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오컬트물이기 때문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단 보시게 되면 탄탄한 스토리가 이제 주목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첩장이라고 하는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볼 수 없었던 정령 사상도 크리처물과 이제 결합하게 되면서 특히 젊은 층들한테 더 소구력을 갖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이제 기성세대한테도 이제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풍수라든지 또 이장이라든지 또 이런 무속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기존의 오컬트물의 한계를 좀 벗어났다는 겁니다. 대부분 오컬트물 같은 경우에는 서양식의 퇴마물 같은 경우에는 보고 나서는 좀 허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장재현 감독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팠을 때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그런 역사적 맥락들을 넣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묘이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이 풍수사나 무녀들 같은 경우는 일확천금을 노렸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만한 사회적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제 골고루 봤을 때 대중성과 작품성과 의미, 가치성이 골고루 있었기 때문에 전 세대가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OTT가 대세로 자리를 잡고 그럼 진짜 극장가가 사실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에 서울의 봄에 이어서 올 초에 이제 파묘까지 이제 1000만 영화가 된다면 연이어서 1000만 영화가 잇따라 나오는 건데 역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잘 만든 영화는 대중이 외면하지 않는다. 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를 겪게 되면서 영화 개봉관은 좀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가게 됐던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OTT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생겼죠.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OTT를 많이 보셨고 그래서 웬만한 작품은 다 OTT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 기다렸다가 OTT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다리지 못하는 요인들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도 뭐 심박수 챌린지 있었습니다만은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심장 박도수가 뛴단 말이냐. 그래서 직접 영화관에 이제 확인하러 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몇 달 뒤에 OTT에 나오게 되면 이미 사람들이 다 알게 된 내용을 접하게 되니까 IPTV나 OTT를 보아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봐야만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을 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서울의 봄이나 파묘가 지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영화 제작자들은 영화관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잘 찾아가지고 결합시키는 것이 영화관 흥행을 담보하는 지름길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영화관에서 나오는 수익이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영화관을 갈 만한 영화를 만드는 요인들 이런 맥락에서 분석하고 제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파묘. 해외에서도 인기가 굉장하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개봉을 했는데 150만 명이 몰려서 역대 한국 영화 관객수 1위라는 기록을 세웠고 지금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와 영국에서도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좀 분위기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호평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에서 초청이 됐었는데 이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망라한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또 했었거든요. 그리고 외신 기자들도 오리엔탈 그로데스크 신비주의다 이렇게 예. 좀 독특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의 관점과 해외 관점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부에 약간 좀 정령의 어떤 그 현신한 캐릭터가 등장을 예.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국내 관객들은 약간 뜬금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해외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외장 모습으로 나오게 되니까 약간 낯설다 이렇게 오히려 보게 되는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그 캐릭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컬트물이라는 게 사실 초자연적인 미스테리 현상인데 영화 예고편에서는 뭔가 흉측한 것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냥 흉측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 뭔가 실제로 캐릭터가 부여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런 점도 대중화 전략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딘의 극동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여기에 또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신앙으로 이끄는 매혹적인 초대장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예. 홍콩국제영화제에서도 장르물의 혁신이다. 한국 영화인들의 창의적인 결과물이다. 이런 평가. 또 북미 현지 배급사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 때문에 북미의 오컬트물 매니아들도 매혹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동남아 전체에서 동양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흥행이 예측된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예, 국내를 넘어서 세계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파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기대해볼 만한 또 다른 영화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서 로맨스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파묘와 비슷한 그런 오컬트물들이 여러 편 있긴 합니다만 이제 봄이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로맨스 영화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왓츠 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일 날 개봉을 하게 되는데 주인공 친구의 중매 결혼을 이제 촬영하는 이 주인공이 느끼게 되는 그런 소외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혼계각각찬 딸에게 결혼하라고 압박을 가한다든지 예. 아니면 사랑은 순간일 뿐이야 이런 대사들이 또 우리에게 좀 와닿는 그런 영화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듄2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샬라메의 이전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레이니 데이 인 뉴욕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찾아옵니다. 주인공 개츠비가 봄비와 함께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운명과 같은 사랑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영화로서 남은 인생 10년 같은 경우 4월 3일 날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20살 난치병을 가진 주인공이 삶의 의지를 잃은 또 다른 그런 주인공을 만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로서는 당신이 잡는 사이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셀미 썸씽과 그리고 접속의 장윤영 감독이 가비 이후에 새로운 작품으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교통사고 후에 아내를 돌보던 남편의 이상한 행적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로맨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봄철 또 로맨스 영화도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대해볼 만한 영화들 좀 짚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33년간 이제 무려 900여 명의 배우와 음악인들의 발판이 되어줬던 무대죠. 대학로 소극장 학전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어요. 네.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민기 대표가 경영난을 공식적으로 지난해 10월에 표명을 한 바가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본인의 이제 질병입니다. 그래서 위암이 이제 발견됐는데 위암이 4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경영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공연 시장이 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점 같은 경우는 중소형 작품을 중심으로 이제 올렸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뮤지컬의 이런 이제 그 성장을 맨 처음에 견인했던 것이 학전인데 예. 그 뒤에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대규모 자본 그리고 대규모 시스템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본력과 시스템을 갖춘 그런 제작사와 기업에 밀려가지고 학전이 좀 그동안
어려웠었거든요. 더구나 이제 학전에서 배출한 스타들조차도 개런티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학전에서 캐스팅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군요. 개인적인 질병과 겹치게 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 이 학전이 굉장히 그 탄생한 스타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가수 고 김광석 씨, 뭐 이소라 씨, 윤도현 씨, 안치환 씨, 또 배우들 보면 설경구, 황정민, 조승우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가수들이 이곳을 거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이제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인 어떤 상업 문화 그리고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실험 정신을 지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 혹은 신인들을 우선을 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새로운 그런 신예들을 발굴하게 되는 곳이죠. 특히나 뮤지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 바로 지하철 1호선이거든요. 특히 녹음된 반주를 사용하지 않고 라이브 뮤직 연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 배우 설경구 씨 같은 경우 포스터 붙이는 알바를 하다가 이 지하철 1호선에 캐스팅이 되면서 스타의 반열에 올랐고 그리고 재즈 가수 나윤선 씨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1호선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승우 배우 역시 지금은 뭐 뮤지컬 스타이자 또 완번극장의 스타이기도 한데 학전 작품 의영제로 부각이 됐었고 또 김광석 씨가 여기서 1,000회 이상의 공연을 하게 되면서 라이브 공연장의 어떤 매력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실험 정신, 시도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스타들이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 또 팬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기존 사업은 유지하되 이제 재개관을 할 것인데 그 시점을 지금 7월 이후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맥은 이어가지만 학전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김광석 노래 경연 대회라든지 어린이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전 이름은 이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월에 이제 재개관을 하게 되면 다른 이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그 이유는 김민기 씨의 어떤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없으면은 학전이 지속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이제 밝혔기 때문인데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서는 학전의 정신이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 김민기 씨 본인이 아니면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워낙 그 공연 시장이 상업성의 어떤 수익 관점에서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실험적인 시도가 돈이 안 된다는 것 예. 혹은 그걸 다른 곳에서 맡기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성과까지도 훼손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형태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학전의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댄스가 내한 공연 취소가 됐습니다. 푸틴의 발레리나라고 부르는 자하로바, 러시아 스타 무용수죠. 자하로바가 이제 코코 샤넬을 연기하는 이 작품인데 주최 측에서는 안전을 우려로 취소했다 이렇게 지금 밝힌 입장이지만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지금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연기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스타 무용수죠.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 자하로바를 내세운 공연입니다. 그런데 앞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이 공연을 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해 준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항의를 한 바가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건 아닌가라는 이제 지적이 되겠는데 그래서 주최 측 같은 경우는 안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게 되는데 이 예술의 전당은 어떤 사적인 예술 무대가 아니고 공공 예술장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안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안전이라는 거는 뭐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혹시 뭐 시위라든가 뭐 이런 어떤 행보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하로바 본인 자체는 이게 무슨 정부 측의 압력이 있었던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주최 측은 외부 압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댄스 공연이 취소가 되면서 그 파장이 다음 달에 이제 예정된 볼쇼이 발레단 공연으로까지 확산될지 그 부분도 같이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볼쇼이 발레단의 모스크바 극장이 친푸틴 예술가죠. 기르키예프 총감독이 이제 맡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분석인데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좀 여론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린스키 발레단과 함께 이제 볼쇼이 발레단이 이제 러시아를 대표하는 2대 이제 발레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친푸틴 예술가인 발레리 게르기예가 이제 총감독으로 있는 볼쇼이 극장 소속입니다. 그래서 총감독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게 될 거냐라는 그런 이제 유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해당 공연의 출연진과 티켓 판매 일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의구심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자라바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러시아의 크롬반도 합병을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러시아 연방하원이죠. 러시아 두마 의원도 지냈었고 지금 현재 또 국가예술위원회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한테 훈장도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발레리 게르기예와는 좀 차원이 다른 다르다. 정도의 예. 푸틴과의 어떤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건 좀 추이를 지켜야 될 것 같고 두 개를 다 취소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러시아와 한국 관계가 좀 냉랭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들 오늘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